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직지사에서 회의를 열어 전통문화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불교계 대선 공약들이 대통령 인수위 국정과제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최재형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민심을 읽는 정치인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종단 역점 사업 100만 원력 결집 불사와 포교 활성화 사업에 각각 1,000만 원씩 2천만 원을 전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보산 선사 열반 1주기를 맞아 부산에서 추모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음악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던 고인의 가르침을 시와 노래로 되새겼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부산 지역 연등축제 일정이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로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직지사에서 회의를 열어 전통문화유산 정책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전통사찰 규제 완화를 비롯한 불교계 대선 공약들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입니다. 불교 문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에 대한 불교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어제 직지사에서 협의회를 열고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의 불교 공약이 국정과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실무적으로 넣어야 될 부분이 약간 생겼더라고요. 인수위가 끌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4월, 5월 동안에는 최소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더 이렇게 포함하고 상의하셔서 위원회를 가지고 구성하시든지, 공약 이행 팀 TF는 뿌리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불교계의 요구를 수용해 문화재 관리 체계 혁신과 제도 개선, 전통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보존 정책 강화 등의 정책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국민의힘 불교문화유산 공약 전문에는 불교는 특정 종교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 자체다면서 국가적 불교문화재의 운영 보존과 멸실 훼손 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의무 사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은 불교 공약이 국정과제로 이행되고 인수위 과정에서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직지사 주지 법보스님은 대구 BBS 사장 취임 인사를 통해 오는 4월 7일부터 나흘간 대구 엑스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에 대한 교구본사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22년도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대구에서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립니다. 본사 주의신대들이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경북 울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천만 원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금 1천만 원도 전달했습니다. 불교계의 오랜 수건 과제였던 불교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직지사에서 BBS 뉴스 김종열입니다. 조계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 종정예하 추대법회에 각계 4부대 중 2,200여 명이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삼해스님은 어제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성원 미달로 간담회로 대체된 중앙종의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종정 추대법회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30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추대법회는 조계종 기획실장 법원 스님이 사회를, 종단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집전을 맡습니다. 또 원로의원과 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 스님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종교계와 이웃종단, 외국 대사 등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15대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추대법회에서 어떤 내용의 법문을 설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파대 종사는 지난해 12월 종정 추대 직후 조계사에서 거행한 고부식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며 동체 대비와 호국불교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법회는 1시간 10분가량 진행될 걸로 보이며 20여 명가량 참석이 확정된 정관계 인사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리를 함께할지도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태종 제19대 총무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무원 스님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축하난을 전했습니다. 김영문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과 이정미 사회통합행정관은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무원 스님을 예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인사와 축하난을 전했습니다. 이에 무원 스님은 대통령께서 축하난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문 대통령 내외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방에는 관문사 주지 경혜 스님이 배석했으며 이에 앞서 관문사 신도회는 총무원장으로서 처음 관문사를 찾은 무원 스님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최재형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청사와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를 지역구로 둔 최 의원에게 민심을 잘 읽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최 의원은 선거 기간 중에 원행 스님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구 의원이 됐으니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정활동 잘하고 지역구 관리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정치가 좀 새롭게 변화하는데 그래도 네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초선 의원으로서 좀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로에 있는 다양한 전통 문화와 조계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이 있다며 전통 문화를 잘 아우르고 나아가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민심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종로 관내 사찰과 복지관, 무료 급식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종로를 위해서 이제 좀 헌신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조계사가 있고 또 주위에 사찰도 있고 또 종로 노인복지 이런 복지관 같은데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조계종 총무부장 3회 스님과 기획실장 법원 스님, 종로 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정치 1번지이자 한국불교 1번지인 종로 탈환에 성공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민심에 귀 기울이며 불교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난치병 어린이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종단 역점 사업 100만 원력 결집 불사와 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100만 원력 결집 불사와 포교 기금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주한 외국인 노동자 돕기 등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동참을 해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가수 수지 등 20만 명 회원들이 저마다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근황을 전하면서 코로나 사태 후 활동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이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불자 4가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지난 19일 천태종 울진 봉화사를 방문해 불자 이재민 4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복지재단 사무총장 성혜 스님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천태불자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응원했습니다. 성혜 스님은 기금 전달식 후 봉화사 주지 성진 스님 등과 함께 삶의 터전을 잃은 불자들의 가정집을 직접 방문해 위로했습니다. 불교계 국제협력단체 더 프라미스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생활 지원과 심리 치유에 나섰습니다. 더 프라미스는 내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동해 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 머물고 있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칩니다. 이와 함께 재난 심리 전문가와 함께 동해 사랑방을 운영해 이재민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정서 안정을 돕는 활동도 들어갔습니다. 더 프라미스는 산불 긴급 대응팀을 꾸려 지난 6일부터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하는 등 산불 이재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고산선사 열반 1주기를 맞아 부산에서 추모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음악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던 고인이 생전 즐겼던 시와 노래로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입니다. 노래에 담은 그리움, 음악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던 고산 대선사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고산 대선사 열반 1주년을 맞아 지난 1976년 고산 대선사가 창건했던 부산 해원정사는 스님이 사랑했던 시와 노래로 지난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합창단에서 큰 스님 시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큰 스님에 대한 그리움도 더 많이 느꼈지만 합창단끼리와 또 우리 신도님들이 또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으로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어린이 합창단에서도 보면 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긴 하지만 계속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사 내용들을 숙지하는 해 나가면서 그 뜻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큰 스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시를 쓰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추모 음악회는 창단 27년의 역사를 가진 해원 여성 합창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부산을 포함해 울산과 대구 등에서 활동하는 불교 남성 중창단이 묵직한 울림을 전했고 해원 어린이 합창단이 순수한 목소리로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음악회는 무대에 오른 합창단은 물론 공연에 함께한 사부대중이 고산 큰 스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는 자리였습니다. 현대 포교에 있어서는 그 음악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해원정사에서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런 음악회를 하는데 우리 스님의 그런 그 유지 또 생각하셨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해원정사 주의심을 비롯해서 신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은 고산 큰 스님의 제자로서 언제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약속으로 공연의 아쉬움을 뒤로했습니다. 고산 큰 스님은 쌍계사에서 법납 74년, 세수 88세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부산 연등축제가 코로나19 극복과 부산 발전을 발언하며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올해 부산 연등축제를 오는 4월 22일 오후 7시 송상현 광장에서 연등문화재 점등식을 시작으로 전통등 전시, 소원등 달기, 무료 스냅사진 체험 등을 진행합니다. 오는 4월 23일부터 이틀간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5월 1일 오후 4시에는 비빔밥 3,000인분을 무료로 나누는 무차 만발 공양을 진행합니다. 부산 연등회는 오는 4월 30일 오후 5시부터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에서 육법공양과 영산제, 봉축연합법회를 봉행한 뒤 부산시민공원 북문을 출발해 송상현 광장까지 3km 구간에서 제등 행진을 펼칠 예정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부산 연등축제를 앞두고 전통등과 닭종이 공예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부산시민공원 다솜 갤러리에서 부산 연등축제 특별전 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특별전에는 고증을 따라 복원한 전통등과 우리나라 전통사찰 전각과 가람배치를 엿볼 수 있는 닭종이 공예품 등 4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지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빛골 관등회 세부적인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이 확정됐습니다.
빛골 관등회 봉행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봉행되는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본행사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3일 오후 6시 30분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점등식에선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모양의 전통 한지로 제작된 18m 높이의 대형 봉축탑이 광주 도심을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또 광주공원 앞 광주천에선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통 한지로 만든 40여 개의 전통등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려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게 됩니다. 4월 30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빛골 관등회 본행사인 관등법회가 봉행되고 이어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 격인 연등행진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서울 도심 궁궐과 왕릉 등에서 꽃들이 만개해 새봄의 정취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야간 관람과 경회로 개방 등으로 시민들의 봄나들이를 이끌 전망입니다. 박성영 기자입니다. 경복궁 앵두꽃과 자경전 살구꽃, 창덕궁 낙선제 매화와 덕수궁 삼복꽃 등 서울 도심에서 모두 손꼽히는 봄꽃 명소들입니다. 올해 서울 궁릉의 봄꽃들은 다음 달 절정을 이루고 5월 말까지 자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봄꽃들에 맞춰 문화재청도 봄맞이 행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궁릉유적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경복궁 야간 관람을 시작합니다. 봄꽃으로 단장한 경복궁 야경과 수양벚꽃이 하늘거리는 경회로는 도심 절경입니다. 경복궁 야간 관람은 저희 문화재청이 2010년부터 야심차게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년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을 될 만큼 경복궁 야간 관람이 창덕궁 달빛기행이랑 더불어서 궁궐을 대표하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꽃구경에 대해 궁중병가와 약차를 즐길 수 있는 경복궁 생과방 프로그램이나 창덕궁 봄맞이 정원 가꾸기, 창경궁 나무 이야기 등 만져보고 즐길 체험 행사도 풍성합니다. 이외에도 삼복꽃이 만개한 정릉을 비롯해 세계유산 소나무 숲으로 유명한 의릉, 솔밭이 일품인 태릉과 강릉 등 도심 곳곳에 조선 왕릉도 봄나들이 최적지입니다. 꽃이 만발하는 봄을 맞아서 국민과 함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빨리 시작하는 거는 3월 29일 날부터 시작되는 창덕궁 낙선제 후원을 개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아울러 덕수궁 정각도 내부 특별 관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조선 궁릉들이 화려한 봄꽃과 어우러지면서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울 전통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로 관람객이 제한되는 만큼 반드시 사전 예매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올해 세계 등대유산에 경북 포항시 호미곶 등대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908년 건축된 호미곶 등대는 이중 튜브 구조 설계를 적용해 보존 상태가 우수하며 고대 그리스 신전 양식의 정교한 박공 지붕과 오약꽃 문양으로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 하얼빈 의거로 리순 감옥에 갇힌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하기 전 꺼내본 걸로 추정되는 사진첩과 옥중에서 남긴 유목의 보존 처리가 이뤄집니다. 삼성문화재단은 안중근 순국 112주기를 맞아 안중근 의사 숙모회 소장품인 가족 사진첩 1점과 유목 2점의 보존 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도서관은 국내 최초 공공 헌책방으로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서울책보고가 개관 3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책보고는 서울 신천 유수지 물류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곳으로 헌책과 독자 간 만남을 이어주며 3년간 43만 명이 방문해 33만 권의 책을 사갔다고 서울도서관 측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